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오늘도 삐딱선 정신에 입각해서 주요 뉴스 챙겨 드릴 텐데요. 썽님이 중국 광저우에서 매일 듣고 있습니다. 아이들 도시락 싸느라 현지 시간으로 6시에 들으면서 시작합니다. 라고 인사 보내주셨어요. 네, 세계적인 시선 집중이죠. 네.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김영민님. 아니 날씨가 너무 극단적이에요. 지난주는 여름, 오늘은 겨울. 아 정말 극단적인 날씨. 컨디션 관리 잘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라고 인사 보내주셨고요. 아, 날씨에 중심이 없어 이렇게. 왜 이렇게 너무 왔다 오락가락해 갔다. 진짜. 아니. 앞으로는 쭉 춥겠죠? 또 모르죠. 뭐 올 한 해 보면 정말 날씨가 이런 표현도 써도 되는 거죠. 미쳤다. 그걸 그죠? 저한테 물으세요. 아, 요즘 뭐 방송 심의가 하도 걸려가지고. 네. 그러니까 미쳤다. 저 어제 동네에 산책하다가 네. 장미 핀 거 봤거든요. 그 장미. 진짜요? 네, 그 장미 아마 오늘 얼어 죽었을 거예요. 너무 혹시 슬프다. 원실 속의 장미 아니었어요? 아니에요. 화단에 핀 장미를 봤어요. 세 송이. 미치긴 미쳐 맞구나. 네. 그리고 다니엘 정님 매일 출근길 라디오로 듣다가 오늘은 독감이 걸려서 침대에 누워서 처음으로 유튜브 생방으로 시청하고 있습니다. 모두들 독감 조심하세요라고 아이고 보내주셨어요. 요즘 그렇게 지금 많이 번지고 있다는데 걸리셨네. 네, 그래서 마스크 챙기고 다니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6989님 24절기가 맞기는 한가 봅니다. 수능도 절기로 하나 끼워 넣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기가 막히게 딱 들어맞네요. 라고. 날이 추워진 거 보니까 수능이 이제 다가오고 있구나. 다음 주 수요일인가요? 그러니까. 11월 16일이 예. 수능이고 내일이 또 입동이더라고요. 아 예. 근데 아직도 목이 날아다녀요 또. 아, 참. 제이비를 괴롭히는 모기. 아 정말. 그리고 유호길님이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빨간 내복 꺼내 입고 모과 따러 갑니다. 모과차 맛있는데. 네, 제이빈 참 먹는 거 좋아해요. 모과 차도 좋아하실 줄이야. 아, 모과차가 얼마나 어긋나고 그러니까 좋은데. 겨울에 좋죠. 또 따뜻하고. 그럼요, 네. 네, 모과 향을 좀 생각하면서 여기까지 인사 챙겨드리고요. 지금부터는 뉴스와 분석이 함께하는 제이비타임즈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 어떤 건가요? 이뇨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어제 한 방송에 출연해서 당 지도부의 불출마 또는 수도권 험지 출마를 거듭 주장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다 우리가 알잖아요. 지도부가 누군지, 대통령하고 가까운 사람들이 누군지 결단을 내리라 이 말이에요. 위원장님이 실명을 직접 거론하신 건 들어본 적이 없는데 물밑에서 혹시 직접 조금 만나서 설득하시거나 이런 작업을 네, 하고 어제 저녁에도 전화를 했어요. 빨리 결단 내리라고. 여러 명한테 얘기했어요. 네, 이뇨한 위원장은 권성동, 장제원, 김기현 등등 가운데 한두 명만 결단을 내리면 다른 사람들도 따라오게 돼 있다라는 취지의 발언도 했고요. 자, 이 발언을 듣고 기자들이 김기현 대표에게 어떻게 된 거냐 질문을 했더니 묵묵부답이었다고 하고요. 이철규 전 사무총장, 지금 인재영입위원장이죠. 네. 전화 받은 적 없다. 이런 취지로 답변을 했다고 하는데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과연 이들이 지금 답을 할 수 있는 계제이고 상황인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건 무슨 말씀입니까? 한마디로 내 몸이 아니다. 이런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된 건데요. 무슨 이야기냐? 친윤 지도부의 불출마 또는 험지 출마는 현 지도부의 붕괴를 뜻하는 겁니다. 나아가서 새 지도부의 구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론 험지 출마했다가 총선에서 살아 돌아온다면 얘기가 다르겠지만 일단 이거는 논외로 치고 그러면 문제는 이 상황을 용산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게 사실은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여기에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경선 개입 논란까지 불사하며 성립시킨 지도부인데다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후에 가까스로 생존시킨 지도부이기도 합니다. 이 점은 현재로서는 대안부재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 고백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덜컥 불출마 또는 험지 출마를 감행을 하면 그러려면 대안 마련이 전제돼야 하는데 이게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고요. 총선 후에. 두 번째, 총선에서 누가 살아 돌아올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대안 마련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계획을 짤 수가 없다. 따라서 지금은 현 체제를 유지하면서 당을 관리하는 게 최선이다. 힘을 뺄 이유가 없다. 이런 건데요. 세 번째,
친윤 지도부가 불출마 또는 험지 출마를 선언하는 순간에 이들의 당 장악력은 약화되고 그러면 뭐가 더불어 약화되느냐? 공천 지배력이 약화된다. 사실은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종합하면 용산의 입장에서 지금은 포스트 김기현 체제를 구상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해서 친위 그룹의 국회 입성을 꾀한다 하더라도 그리고 그게 설령 성공한다 하더라도 그들은 대부분 초선이거나 재선일 겁니다. 따라서 이들을 데리고 바로 지도부를 구성하기도 쉽지가 않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용산의 이런 대략 난감한 상황이 친윤 지도부의 묵묵부답 또는 엉거주춤을 낳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예천사람님이 결단 내려달라고 전화해야 할 곳은 용산이 아닐까요? 라고 좀 꼬집어 주셨는데 결국 다 대통령한테 달려있다. 뭐 이런 뜻입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의 사인이 없는 상태에서 그래 나 불출마할게. 험지 출마할게. 이 얘기가 성립되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네, 담쟁이 넝쿨님이 주변인이 바뀌어야 한다. 학창시절 우리 부모님들이 많이 말씀하셨죠. 네. 좋은 친구들과 놀아라. 이건 정치에도 맞는 말 아닌가요? 하지만 친구들보다는 본인이 더 잘하면 좋겠죠? 라는 촌철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그런데 험지 출마 얘기가 국민의힘만에서만 나오는 건 아닙니다. 네. 민주당에서도 김두관 의원이 이재명 대표 등 당 지도부의 험지 출마를 요구했어요. 그렇습니다. 자, 바로 이 소식을 듣고 제가 역으로 묻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그러면 민주당의 험지는 어디이냐? 뭐 민주당의 세가 약한 곳, 예를 들어서 TK 뭐 이런 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일반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죠. 네. 자, 한번 봅시다. 험지가 험지이기 위해서는 단순히 당선 가능성이 낮은 곳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그곳이 전략적 요충지여야 한다는 요건이 추가돼야 합니다. 험지 출마라고 하는 것은 당신이 살신성인의 자수로 거기에 가서 깃발을 꽂고 승리를 한다면 우리는 고지를 확보해서 전체 판을 뒤집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의 험지가 되는 겁니다. 그게 아니면 뭐가 됩니까? 유배지가 되는 겁니다. 유배지와 험지는 다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험지가 험지일 수 있기 위한 성립 요건은 당선 가능성이 낮은 것뿐만 아니라 이곳에서 이기면 전략적 요충지를 확보해서 판을 뒤집을 수 있다. 내지 유리한 판을 끌고 갈 수 있다는 이 점이 함께 세트로 얘기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곳이 총선 판세 전체를 좌우할 정도로 엄청 중요한 곳인데 우리 당이 열세를 보이고 있으니까 이 한 몸 맞춰 당의 진경로를 열겠다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게 바로 험지 출마론이라는 겁니다. 국민의힘에서 수도권 험지 출마론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도부가 살신성인의 자세로 수도권에 가서 뚫기만 한다면 총선을 이길 수 있다는 개선법 하에서 험지 출마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냥 가서 떨어져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민주당의 전략적 요충지는 어디일까요? 내년 총선에서? 어디입니까? 역시 수도권이라는 겁니다. 국민의힘이 김포카드를 꺼낸 마당이기에 더더욱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재명 대표에게 수도권 출마는 험지 출마일까요? 아닐까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의 험지와 민주당에서의 험지가 차원이 다른 이야기가 돼버린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TK 출마는 다른 차원의 얘기입니다. 그건 험지 출마가 아니라 불모지 개척. 희생정신이 아니라 개척정신. 오히려 이렇게 그러니까 접근하는 게 더 현실적일 것이다. 국민의힘을 예로 한번 들어볼까요? 하태경 의원의 수도권 출마와 천하람 위원장의 호남 출마는 성격이 다른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정리하면 험지 출마론이라고 해서 똑같은 험지 출마론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차원이냐가 더 중요하다. 네. 일단 험지에 대한 의미부터 체크해야 한다. 이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 네. 근데 또 여의도에 계신 분들은요. 자기 나름의 해석과 정치적인 이유를 좀 덧붙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원래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사전적 의미와 맥락적 의미가 다르다라는 걸 저는 지금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또 하나가 추가되겠죠. 자신만의 주관적 의미. 그러니까요. 자기의 이해 타선에 따른. 이게 그러니까요. 또 다른 거겠죠. 모두가 수긍할 만한 의미가 돼야 하는데 자기만의 또 나름의 해석이 된다면 또 민심이 어떻게 반응할 거냐. 요것도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나라사랑님이
뼈 때리는 촌철을 보내주셨어요. 지금 민심으로는 대한민국 전체가 험지 아닌가요? 여야 할 것 없이. 네. 마징가님, 민주당의 험지는 그렇게 따지면 용산, 강남 아닙니까? 네. 뭐 이런 의견이 지금 들어오고 있네요. 어떻게 답을 내릴지 뭐 이거는 총선 공천 과정에서도 계속 얘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겠죠. 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겁니까?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병수 김포시장이 어제 만났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기구를 꾸리기로 합의를 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포시의 서울 편입 효과와 영향 등에 대해서 심층적인 연구를 하기 위한 김포시 서울 편입 공동 연구반을 구성을 한다. 이게 하나고,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의 동일 생활권 삶의 질 향상 TF를 꾸리고 김포를 비롯한 주변 도시 편입 등에 대한 통합 연구도 진행한다라는 겁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선거를 앞둔 미묘한 시점에서 분출된 이슈이기에 정치화가 될 수 있어 상당히 부담스럽다며, 그런 의미에서 충분한 연구 기간을 가지고 논의하는 게 필요하고 국가의 먼 장래를 위해 시점을 미래에 두고 논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근데 이게 묘합니다. 왜 묘해요? 다른 결의 말도 했기 때문인데요. 들어보시죠. 김포시를 비롯해서 구리, 또 하남, 고양 이런 곳은 이미 어떤 형태로든 그 지역에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분들이 서울시 편입을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하셨고요. 몇 군데 더 나오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때 가서 따로 검토하는 것보다는 미리 그런 모든 지자체의 상황을 염두에 둔 분석을 지금부터 시작을 해서 특히나 서울연구원을 비롯한 서울시 내외부의 전문가분들을 참여시킨 상태에서 심도 있는 분석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매우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분석을 할 수 있게 될 거고요. 연말 전후해서 상당히 진정된 형태의 분석 결과를 시민들께 또 기초지자체 시민분들께도 제공할 수 있을 거고요. 여기서 지금 밑줄 그어야 되는 게 연말 전후해서 분석 결과를 시민들께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 마지막 말인데요. 네. 오세훈 시장의 이 말에 따르면 정치화는 더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연말로 만약에 그러니까 그 기점을 잡고 있다면, 예산 심의가 끝나고 총선 체제로 전환하는 연말에 편입 카드를 던지면 이슈 부각 효과는 더 커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거기다가 편입 대상인 김포를 넘어서 서울 인접 도시 여러 곳으로 확장을 한다면 더더욱 이슈 부각 효과는 커질 겁니다. 이건 누가 봐도 선거 전략입니다. 근데 오세훈 시장은 정치화를 경계한다면서 연말 전후에서라는 또 시점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뒤가 안 맞죠. 근데 미처 전해드리지 못한 또 한마디의 말이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어떤 거죠? 어쩌면 총선 이후까지 논의를 좀 긴 호흡으로 가져가는 게 도움이 될 것이다. 총선 이후까지. 네, 또 이 말도 했어요. 오호. 그러면 도대체 어떤 스탠스냐고, 어떤 지금 박자냐, 이걸 지금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이거는 뭐 해석의 영역이기 때문에 틀릴 수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그러니까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두 개의 기구를 띄운다. 이거는 김포시장과의 합의죠. 합의죠. 그러면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 두 개의 기구를 띄워서 언제까지 대충 결론을 도출한다라는 내용도 당연히 합의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그게 일단 연말쯤으로 잡은 것 같은데, 문제는 오세훈 시장은 거기서 여지를 더 좀 남기고 있다. 총선 이후까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온도차가 상당히 있다. 서울시장과 김포시장 사이에.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거꾸로 얘기를 하면 김포 쪽에서는 왜 그러면 연말쯤으로 해서 밀어붙이려고 하느냐. 그거는 너무나 단순하고 뻔한 이야기죠. 그렇게 해서 이슈 부각 효과를 키워야 어떻게든지 간에 편입을 위한 탄력을 받을 수 있으니까. 김포 입장에서는. 이렇게 서울시장과 김포시장 간에 일정한 온도차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해석도 가능하지 않느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오세훈 시장이 이렇게 질질 끌면 당은 그걸 보고만 있습니까? 당은 좀 빨리빨리 뭔가 이렇게 되고 싶은 게 아니에요? 특위도 꾸렸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말을 못 박은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이 얘기에는.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오세훈 시장이 만약에 지금 제가 해석한 게 맞다면, 오세훈 시장이 맞장구를 쳐주지를 않으면
박수 소리가 나질 않는 거죠. 왜냐하면 마주차의 소리가 나는 거니까. 지금 제이비가 나름의 해석을 해주셨는데 널 사탕해님이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오세훈 시장은 하기 싫다는 거죠? 거기까지 나아가지는 못할 것 같고요. 다만 총선에 휘말리는 것을 뭔가 경계하는 느낌은 지금 전달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샤이닝님이 오세훈 시장은 대선까지 바라보고 있지 않을까요? 당연히 다 대선까지 바라보게 되겠죠. 그래서 더 신중해지는 거겠죠? 그래서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질질 끌어서 나쁠 게 없습니다. 아하. 총선은 나이 선거가 아니죠.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네, 사냥꾼 떠돌이님이 그런데요. 선 연구하고 발표를 해야지 맨날 발표 먼저 하고 이렇게 눈치를 봅니까? 이런 걸 두고 이제 그 전문 용어로 지른다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네. 네, 아무튼 16일입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랑 오세훈 서울시장 그리고 유정복 인천시장이 만난다 그래요. 원래는 24일이었는데 만남을 좀 땡겼다 그러거든요. 근데 유정복 인천시장이 김포 서울 편입은 정치 쇼다. 또 어제 세게 질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반대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 세 지자체장이 만나서 어떤 얘기를 할지 여기도 시선 집중하겠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이런 모습을 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는 경기도와 인천시와 또 실무협의회에서 조율해야 할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있죠. 근데 만약에 본인이 총대를 메고 앞서 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기도와 인천시의 협조 체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이 시정에 다시 부메랑돼서 돌아온다는 점도 부분적으로는 고려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또 여당이 어떻게 반응할지 저는 좀 그게 궁금한데요. 여당의 반응도 좀 시선 집중하겠습니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오리온그룹이 회장단이 낸 건강보험료가 너무 많다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다고 합니다. 문제가 된 건 여러 계열사의 겸직 중인 임원들의 건보료였는데요. 2명의 임원은 오리온과 오리온홀딩스 임원을 겸하고 있었고 다른 1명은 여기에다가 쇼박스 임원까지 겸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겸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 회사에서 월급 받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건보료가 올라가는 거죠. 근데 이게 과하다고 지금 소송을 냈던 겁니다. 그래서 지난해 부과된 건보료가 9억여 원인데 이것이 너무 과하되면서 소송을 냈지만 패소를 했다는 겁니다. 오, 패소. 왜요? 건보공단은 이들이 임원으로 등록된 사업장별로 건보료를 부과한 반면에 이들은 이렇게 부과해서 건보료의 법정 상한액을 초과하게 됐다. 이렇게 이제 맞선 겁니다. 법정 상한액인데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부과했다. 이걸 이제 문제 삼았다라는 건데요. 하지만 재판부는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건강보험은 사회연대의 원칙을 기반으로 경제적인 약자에게 사회보험 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험료와 보험급여 사이의 등가 원칙, 그러니까 내는 만큼 돌려받는 것, 이것보다 사회연대의 원칙을 우선해야 한다. 이 점을 강조하면서 패소 판결을 내린 건데 간단히 말해서 더 많이 버는 사람이 사회적 책임을 더 져라. 이런 판결인 것이죠. 그나저나 1년에 건보료를 몇 억씩 낼 정도면 도대체 급여는 얼마를 받은 건지 저는 이게 궁금하던데요. 네, 참고로 직장 가입자가 한 달에 내는 건강보험료에는 상한선이 있고요. 월 400만 원이 조금 안 되는 상한선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네. 지금 이 임원님들은 소속되어 있는 회사가 한 군데가 아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두 개, 세 개, 뭐 여러 군데에서 돈을 받으니까 직장 가입자라고 하더라도 그 세 개의 기업에서 다 돈을 내야 되니까 그렇게 많아졌던 건데 그래서 제가 살펴봤죠. 급여가 얼마인가요? 네. 얼마? 한 분은 지난해 계열사부터 총 보수 약 39억 원을 받았고요. 1년에. 네. 네. 또 한 분도 비슷한 금액 받았고요. 네. 또 한 분은 총 보수 30억 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저한테 그 정도 주셨으면 저는 이 보험료 다 냈을 텐데. 이런 소송 안 하고? 네. 그러니까요. 마진가님이 언제나 있는 사람이 더하는 법입니다. 라는 그렇습니다. 촌철 남겨주셨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더마카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